황제가 아니었을까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땠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유창한 회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사랑해를 7개국어, 뭐 엄마 아빠를 7개국어, 뭘 달라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다국어를 사용했었어요. 네. 아, 2살 때요? 네. 지적 장애를 처음 이게 후천적인가요? 아니면 선천적? 후천적. 네. 아, 후천적이에요? 언제에서 이제? 그때가 아마 3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3살에서 4살 넘어가는 그때쯤에 외부 충격이 있었어요. 네. 이제 범준군의 나이가 22살이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 이렇게 지적 장애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분명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이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거 혹시 같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 와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그분들이 서로 아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세요. 미국에 오라고. 왜요? 그분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장애인이지 않냐고.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한국보다는 좋다고.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범준군이 이 여정이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는 자랑으로 끝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 범준군이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든지가 궁금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동안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애써주시고 계속 더 힘들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정이. 그리고 반면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분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엄마라는 사람은 극성 맞거나 또는 훌륭하거나 2가지 잣대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부모에게는. 근데 이 2가지 잣대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2가지 어느 곳에도 제가 속하지 못하는 걸 제 자신이 알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부족한 엄마도 엄마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제가 없는 세상에 이 친구가 자기 삶은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정이 한낱 한 장애인의 뭐랄까 기적 같은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운이 그 영향이 선하게 미쳐서 저희 아이 같은 친구 또는 더 중증 장애인 그리고 조력자가 없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제도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범준군은 앞으로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뭐예요? 네,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범준군은 지금부터 계속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범준군은 평화를 왜 사랑해요? 내가 평화를 사랑하니까 네. 첼로도 잘해요. 그래서 첼로도 잘해요? 내가 유명한 첼리스트 되는 거예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범준군이 미국에 오기도 전에 저한테 말한 것들이 있어서 저 친구가 왜 저한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좀 능력이 있는 부모님께 태어났다면 오히려 꿈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의 꿈은 이미 오래전부터 본인은 상상하고 있는 게 엽서에 아프리카 대륙을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한테 첼로를 알려줄 거래요. 그리고 올 봄에는 몽골인 아이들을 자기가 첼로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 줄 거래요. 그래서 몽골의 초원을 검색을 할 줄 아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하고 첼로를 연주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을 간다고 한다든지 나라 이름을 대요. 그러면 그것 또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 친구가 뭔가를 걷는다는 건 다 기적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 친구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앞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근데 범준군은 벌써 무언가 본인만의 머릿속에는 네, 상상이 지금 전 세계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로 저는 더군다나 굉장히 그 날씨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인지라 아프리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그림으로 그리니까요. 예, 그리고 유엔 깃발 저는 안 보고 못 그려요. 유엔 깃발을 안 보고 그려요. 예, 그래서 유엔에 가서 뭐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오해받아요. 엄마가 유엔 깃발을 혹시 드리는 거 아니냐? 제가 어떤 걸 뭔가를 한 거 아니냐? 항상 오해를 받아요. 주변에서 그런 말들도 많겠네요. 엄청 많이 오해를 받아요. 이제는 또 오해받겠구나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딸아이도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일본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물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애가 신나서 왔어요. 그래서 왜 신날 때 엄마 나는 100원짜리만 넣었는데 어떤 애는 1000원짜리도 넣고 어떤 애는 10,000원짜리를 넣었대요. 그래서 왜 했더니 일본 그 쓰나미 아이들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 허락 없이 돈 걷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 혼나고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기부를 하고 온 날 꿈이 바뀌었어요. 딸아이 꿈이 그 전에는 이쁜 꿈을 꿨죠. 여학생 같은 뭐 발레리나, 뭐 아나운서 정말 아름답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무슨 역사학자 이런 꿈도 있었죠. 하여간 한 번에 10개 이상의 꿈을 갖겠다고 지금 그런 아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꿈을 꿨는데 그게 바로 아베 덕분에 기부를 하고 왔는데 아베가 독도에 대한 망언을 했어요. 그날 하필이면.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꿈이 국제판사가 되겠다고.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땅땅땅 쳐야겠다고. 두 친구가 말할 때 제가 좀 벙 쪄요. 정말 벙 쪄요. 그런데 제가 또 놀라는 거는 엄마는 이 두 친구들한테 엄마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범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첼로를 정말 부시려고 했었고요.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첼로도 굉장히 싼 첼로예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저한테 첼로 가격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래서 가격을 그다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어머니 물어보세요. 정말 첼로가 얼마냐 해서 그분한테는 제가 솔직하게 가격을 말했더니 이러이러했다. 혹시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그 가격이냐서 네. 그래서 저런 첼로로 아이가 연주할 때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또 저 첼로가 행운의 첼로 같아요. 네, 늘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014년
때 처음 유엔에 왔을 때도 저 첼로였고, 네, 계속 저 첼로예요. 근데 한 번은 정말 크게 수리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빌려온 첼로가 있는데 소리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게 좋은 첼로를 빌려주셨어요. 그분이 1년을 저희에게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1년 이상을. 근데 이 친구가 그 첼로를 이쁜 여인이라고 이름을 져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첼로랑 헤어질 때 울었어요. 헤어지기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 첼로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라고 여겼는데 이미 이제 다른 좋은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원래 저 첼로 이름이 있었어요. 저 첼로 이름이 배범준이에요. 자기 이름을 대서 배범준인데 지금은 아니래요. 아마 이제 자기가 뭔가 소리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 되니까 배범준이 아니래요. 그랬다가 다시 배범준이야 라고 바뀌었어요. 왜냐면 첼로가 슬퍼할까 봐. 네.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네요. 첼로가 슬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첼로는 저는 그냥 딱딱한 악기로 보이는데 이 친구한테는 친구고 연인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 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더라고요. 계속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역까지 걸어가자가 됐어요. 근데 교차로에서 길을 잃었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그래서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청년한테 길을 물었어요. 한국 분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전화 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역 앞까지 같이 걸어가줬어요. 한 3블록 정도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쁘다 그랬어요. 물론 남자분이셨고 유학생이었는데 이쁜 이유가 어쨌든 유학을 왔다고 하니 스마트한 거일 테고요. 그리고 인성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가르쳐주고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와서 했는데 그 이쁘다는 말 그 안에는 제 아이한테 미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범준 군이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가 저희 딸아이가 100일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딸아이는 혼자 컸어요.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저희 딸아이가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엄마가 아는 내가 아니라고. 엄마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원하는 너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는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뭐든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어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범준 군을 따라다니면서 딸아이한테 신경을 못 쓰고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딸아이가 이번에 입시생이에요. 고3이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을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한 6분이 이 친구를 위해서 추천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이 의미는 뭐냐면 아마 이해를 전혀 못 하실 거예요. 한국 교육의 환경은 뭐든지 성적순이에요. 그리고 추천서 써주는 것 또한 성적순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부모가 학교에 어떤 공로를 했느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자주 찾아뵀느냐, 어떤 소통을 했느냐 한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이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는 신뢰받은 아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추천서가 필요 없게 됐지만 근데
어쨌든 선생님 믿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학부모를 부른다는 건 어우 큰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반대급부이거나. 근데 왜 불렀냐고 하는데 이 친구를 유학을 보내라는 거예요. 한국 교육 환경하고 안 맞는다고. 아, 교장 선생님 불러봤어요? 네. 근데 그 의미가 너무 아깝다고. 그리고 그분이 남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학교 오라고 남장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좋은 푸시를 해주시고 싶은 거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요번에 대입시 보느라고 면접을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 학교 면접 교수님조차도 이 친구한테 하버드 대학을 추천을 해주시더래요. 제가 엄마로 돌아왔을 때는 제 딸아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준 게.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유학생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워하고 그런 게 자기는 다 느껴졌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똑똑하고 인성까지 갖춰준 사람들 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더 행복하대요. 너무 안심이 된대요. 이게 딸아이가 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근데 엄마, 나도 너는 왜 안 울어? 나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나도 뭐라고 했지? 세상이 아니요, 자기도 이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저 사람처럼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어도 나도 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너무 자기한테 미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가 햄버거 하우스였는데 저를 울리게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말을 못했어요. 나도 네가 내 딸이어서 좋아.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아이 어떡해. 저도 진짜 딸아이가 제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요. 저 친구가 오히려 제 엄마고 제 선생님이에요. 희망은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이게 희망이잖아요. 네.